여러분, 요즘 한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 상황이나 이제 정치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번 대선을 찬찬히 지켜보면서 정말 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미국만큼이나 최악이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정책보다는 정말 뭐 사건 사고 정말 수준 낮은 그런 싸움들, 기사들, 토론들이 난무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 중에 또 우리나라와 또 미국의 독특한 그 프로파간다가 있는데 이제 멸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공산주의, 공산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다, 공산주의가 싫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요즘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독특한 그 한국의 고유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미국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미 아닌 재미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신기한 뉴스를 봤어요. 이게 정용진이라고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인스타그램에 멸공 해시태그 해가지고 많이 쓴다 그래요. 근데 이번 거는 뭐 이렇게 삭제가 돼서 뭐 그게 하나 이슈가 돼서 이제 뉴스가 나왔던데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그 보는 데 있어서 큰 그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방송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멸공 글을 자주 쓴다고 해요. 근데 시스템 오류로 해당 포스팅이 삭제됐다며 글 복구 계획을 밝혔다. 그래서 어쨌든 인스타그램이 이제 다시 그 글을 복구를 했다 그래요. 재검토 결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복구될 예정이라는데 실제로 복구가 됐고 그래서 뭐 이게 뭐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삭제된 건지 사람이 삭제한 건지 뭐 하여튼 뭐 본인은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지난 5일 정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멸공이란 단어가 담긴 글을 썼다가 게시물 삭제 조치를 당했다면 이게 왜 폭력 선동이냐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시물 삭제 조치 공지 안내문을 캡처해 올렸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멸공은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함을 의미한다. 한국에 되게 공산주의자가 많은가요, 여러분? 문제의 글은 같은 날 앞서 그가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며 올린 해시태그 멸공이었다. 인스타그램 측은 신체적 폭력 및 선동에 관한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이 글을 삭제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5일 처음으로 공산당이 싫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려왔다. 지난 2일에도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란 글을 올렸지만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 근데 저는 더 신기했던 게 그 인스타그램 밑에 팔로워들의 댓글이었어요. 뭐 이분은 이제 뭐 재벌이잖아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1% 안에 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뭐 어떤 그 사회 체제가 네,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걸 이제 멸공이라는 걸로 이제 그 불안감을 표현한 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밑에 댓글에 댓글을 다신 분은 과연 이분들이 재벌 친구들이냐 아니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한국 그냥 평범한 사람들 대다수의 90% 이상의 평범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재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한국 인스타는 공산당이 장악했냐? 어쩐지 공산당 삼기들 좋아하는 형 이해학적 사진만 넘쳐나더만 공산당 삼기들은 모조리 박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그 멸공 이 프로파간다에 사람들이 같이 동조한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콩콩콩 멸콩 파란 지붕은 지금 콩콩콩
다불민주당도 콩콩콩, 제명쟁인이도 콩콩, 죽어도 늙지 못하 뭐 이런 말도 있고, 전라도로 도배한 한국 유튜브, 인스타 뭐 보나 마나 뻔하지, 전라도들 멸공 소리가 나오면 자동으로 반응하지, 북돼지 수령께서 골로 가셔 심란하나, 메타가 싫어요, 멸메타, 참 무식한 것들 많네, 페북도 그렇고 무식한 AI에게 이런 걸 맡기니까 문제다. 외놈이란 단어도 문제가 되는 모양이더라. 완전 웃기는 짜장면 AI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어떤 것도 이유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갈라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서행한 짓들은 역사가 증명한다. 반드시 멸공이어야 한다. 용진씨 응원한다. 멸공 댓글을 삭제할 사람을 이 사회로부터 삭제해라. 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공산당 찬양자임에 틀림없다. 인스타그램이 좌파이던가 공산주의자들이겠지. 현 정부의 좌익들처럼. 사업가는 사업이나 잘해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 작작하고. 이 정권 세력들의 진면목 아닌가? 북괴 정권을 탈취해 자유월남한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하는 정권 세력들로 보이는데, 이런 삭제도 그런 불의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회장의 용기 있는 멸공에 감사 고마움 드립니다. 결국 공산이 되면 시장경제나 자본주의가 없어지죠. 어느 놈의 지시로 정용진의 인스타의 게시글 삭제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 멸공, 어린애이거나 태극기 부대이거나 둘 중 하나다. 멸공이 폭력선동이다? 하긴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 우리 독립군들, 아니 일반 민초들이 비무장으로 외친 대한독립 반세를 저들은 폭력이라 우겼지. 170년 전에 일제시대로 해결했구나. 청와대 문재인 주목과 그 똘마니 좌파놈들 윤석열 대통령만들을 반드시 책임. 뻔하지. 청와대 콩들이 인스타 코리엠에 얼음장을 놓았을 것이고, 인스타그램 퇴출운동이나 하잖아.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되게 궁금해요. 어쨌든 그래서 왜 이게 멸공 프로파간다가 사실 본인은 기득권자 1%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좀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도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솔직히 미국에도 공산당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어느 나라나 공산당이 있는 나라들이 꽤 있는데, 거의 뭐 극우 정도, 거의 극자잖아요. 극자가 그렇게 주류인 사회가 별로 없어서 크게 뭐 위협감을 느끼진 않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프로파간다 선동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뭐 그걸 판단하기 전에 미국의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버니 샌더스를 공격할 때, Bernie Sanders, I think he's a communist. Trump tells Fox. 트럼프가 이제 팍스에 버니 샌더스 생각하면은 공산주의자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Donald Trump has labeled Bernie Sanders a communist as the final poll released before tonight's Iowa caucuses shows he's a strong front runner to win the state's backing to run against the president. 그러니까 되게 막 버니 샌더스가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거의 뭐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이제 그 락스타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버니 샌더스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니까 이제 이분을 이제 커뮤니스트라고 주장을 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버니 샌더스 그 캠페인에서 자원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자원봉사를 하는 20대가 이제 버니 샌더스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미국은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대선 후보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20대가 버니 샌더스 홍보를 하러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 나 그 공산주의자 싫다고, 공산주의 싫어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내쫓았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먹히는구나. 어떤 사람들한테 먹히는구나. 근데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먹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에 무지한 사람들을 진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거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 이념이나 어떤 정치 세계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을 만나면 똑같이 그런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완전히 깊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이거를 어떻게 깨어나게 하는지 굉장히 그게 정말 힘든 과정인데, 물론 서서히 우리도 시민의식이 깨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And we have a communist named Bernie Sanders. I mean,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 이분 뭐라 했어? We have a communist, Bernie Sanders. Give me a break.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고 미국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인데, 버니 샌더스 공산주의자. 이게 먹혀요. 이게 먹혀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커뮤니즘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요, 한국말로도 찾아보고 영어로도 한번 찾아보세요. 커뮤니즘은 뭐냐면, Communism is a philosophical,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deology and movement whose goal is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st society, namely a socio-economic order structured upon the ideas of common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absence of social classes, money, and the state. 자, 여기서 보시면 커뮤니즘은 뭐냐면 means of production,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means of production, 이제 어떤 그 생산 시설 있잖아요. 뭐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뭐든지 그 생산 시설의 소유권을 다 함께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포인트죠.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 계급이 없고, 그런 사회 계급, 뭐 어떤 차별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데,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조차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개방을 한 상태에서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커뮤니즘을 해봤더니 너무 가난하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소비에트 유니언이라는 곳이, 소련이라는 곳이 시도를 했다가 정말 가난해지고 또 윗부분이 부패가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결국은 실패한 이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커뮤니즘을 제대로 성공시켰다는 케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프로파간다를 한다는 거는 그 시민의식이 얼마나 그 정치의식이나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먹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그 커뮤니즘 프로파간다가 어떤 시민의식이 높고 정치의식이 높은 나라에서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은 그만큼 시민의식이 낮고 정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좀 따라하다 보니까 미국을 되게 아직도 사대주의가 남아가지고 미국을 되게 이상화시키고 미국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미국을 좋은 선진국이라고 포장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는 걸 또 따라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애초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미국이 따라했다보다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따라한 것 같지 따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팩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미국의 정치 수준이고 여러분들 미국의 그 대선 토론이 진짜 막장이었어요. 제일 최근 대선 토론 조 바이든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한 토론 보시면 정말 미국의 정치 수준도 한국 못지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버니 샌더스가 공산주의자여서 미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거의 대통령까지 될 뻔했습니까?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런데 그게 먹힌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우리나라에 뭐 요즘에 3%가 이제 대선 후보들을 인터뷰를 해서 되게 뭐 반향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 여당도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번갈아 가면서 이 두 당들이 독점을 해왔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진보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경제 성장의 발목도 잡고 있고 오히려 복지나 사회 안전망 발전에도 이 두 당이 저는 오히려 보수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소위 진보라고 주장하는 여러 소수 당들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개혁, 진짜 우리나라 사회가 진보하려면 교육개혁부터 시작해서 선거법 개혁,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정말 많은 것들이 개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진짜 찔끔찔끔 수박 겉핥기식으로 손대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사회가 후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한번 보시면요. 버니 샌더스를 굉장히 진지하게,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3% 같은, 지금 유튜브 3%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And we're live. Hello, Bernie. How are you, 14 Joe? million view를 Wonderful. Pleasure to meet 넘었습니다. you. 거의 Nice to 인구의 meet you. 우리나라 It's 인구의 exciting to 3배에 have you here. 가까운 Man. 사람들이 It's 본 obviously 거죠. an exciting time for you. 2019년도 겁니다. You know, presidential campaign is up in full swing. Do you get frustrated by the time constraints of the debates? Absolutely. You shouldn't even call them a debate. What they are is a reality TV show in which you have to come up with a soundbite and all that stuff. It is the meaning. It's the meaning to the candidates, and it's the meaning to the American people. You can't explain the complexity of healthcare in America in 45 seconds. Nobody can. But why is it still done that way? If you try to, let's pull this thing. Bring it right there. There you go. I think the DNC is in a difficult position. They have 20 plus candidates and they want to give everybody a fair shot, which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then if you're going to have 10 candidates up on the stage, what do? But there are other ways that we've got to do it because the issues facing this country are so enormous and in some cases so complicated. Nobody in the world can honestly explain them in 45 seconds. And then what encourages people to do is to come up with sound bites and do absurd things. If I yelled and screamed on the show, I took my clothes off, we get a lot of publicity, right? But Yeah. if you give a thoughtful answer to a complicated question, it's not so sexy for the media. Well, you don't even have a chance to give a thoughtful answer. Like Tulsi Gabbard went after Kamala Harris, and then Kamala Harris had about 12 seconds to reply to it. It was so ridiculous to have something that's such an important issue. Like, did you or did you not put all those people in jail for marijuana? Did you laugh about it? Did this happen? Did that happen? All these different things. Was evidence withheld? Right. These are long conversations. But it takes us to another issue, and that as a nation, we do a pretty bad job in analyzing and discussing the serious issues facing our country.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TV에 나오는 토론들은 뭐 대답할 시간 45초 이렇게 짧게 주기 때문에 정말 serious한 이슈 있잖아요. 심각한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얘기를 우리가 유권자들이 들어볼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토론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토론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제가 스웨덴의 정치 각각 리더들이 토론하는 걸 봤는데, 이슈에 따라서 정말 오랫동안 서로 주고받으면서 토론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토론을 하고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3프로 TV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댓글에 여러분 다 한번 지켜보세요. 이분이 과연 공산주의를 바라는가,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뺏어서 폭력적으로 사유재산을 없애서 미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요. 여기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 This feels like the watershed moment for alternative media.
진짜 눈물 날 것 같은 순간이다. 이런 alternative, 대안적인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는 거죠. Random MMA guy Joe Rogan has a far better interview with a presidential candidate than any mainstream media and reaches vast amounts of people. 지금 3프로 그 프로그램 밑에 읽어보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진짜 평범한 조 로건, 물론 뭐 구독자 원래 좀 많았던 사람인데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인터뷰를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후보와 훨씬 더 나은 인터뷰를 했다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바이든 48,000 라이크를 받았네요. Biden could not speak a tenth of sentences that Bernie just spoke in this podcast.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하고 버니 샌더스가 겨루고 있었는데 바이든은 진짜 이런 토론에 약했거든요. 그분은 정책도 별로 없었고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뭐 별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It's crazy to me as a Scottish person that anything this man says is considered radical. 스카디시 사람으로서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되게 급진적이다라고 그 미디어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알려진 게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분 너무 지극히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고 오히려 북유럽이나 이런 서유럽 복지국가 사회 측면에서 보면 거의 중도 아니면 우파에 가까워요. 중도 우파 정도. 근데 미국에서는 막 이 사람은 엄청 급진적인 것처럼 포장을 했죠. 뭐 왜냐면 대학을 무료로 만들자. 공립대학을 우선. 그리고 건강보험을 국민건강보험, 공공보험으로 만들자. 진짜 누가 들어봐도 진짜 진짜 평범하고 진짜 너무 좋은 정책인데 막 미디어에서는 이 사람을 엄청 급진적으로 막 포장을 해가지고 막 공격을 엄청나게 했죠. 양쪽 다 해서 했습니다. 소위 좌파 자기네들 소위 좌파 이제 민주당 쪽이라는 CNN MSNBC도 버니 샌더스 공격했고요. 공화당 편향이라는 팍스조차도 버니 샌더스를 공격했어요. 엄청나게 양쪽에서 공격을 당했죠. 이분은 이제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이었는데 이제 무소속은 거의 미디어 노출도 안 되고 대선 후보로 가도 이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들어가서 경선을 치른 거였거든요. 이분은 민주당, 공화당 둘 다 이제 이미 미국은 로비스트 있잖아요. 회사에서 돈을 받고 법조인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돈을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뇌물을 주고 자기 그 산업에 유리한 법을 만들어 달라. 이제 이게 사실 이게 합법이라는 게 미국의 진짜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거를 슈퍼팩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치에 돈이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제 부패의 근원인데요. 어쨌든 그 로비스트들이 민주당, 공화당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들은 어떤 사업체가 된 거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할 때 미국 젊은이들은 F 트럼프, F 바이든 둘 다 외쳤잖아요. 이젠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양당이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걸 외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고 선거법을 개혁해서 이 두 당이 독점하는 이런 잘못된 정치 지형을 바꿔야만 합니다. 기탁금도 없애야 되고요. I think we got a shot at it. That still hurts genuinely. 해볼만 하다. 그리고 before watching this, I thought Bernie was a left-wing nut. 이걸 보기 전에는 버니가 완전히 무슨 좌파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봤는데 Yes, I lean Republican. 나는 약간 공화당원 쪽이지만 But wow, was I wrong about him?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못 알았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그렇게 선동한 게 이제 이렇게 진지하게 오랫동안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걸 판명을 한 거죠. I don't agree with all of his policies, but I always welcome new ideas and I believe he means well. 그의 정책의 모든 걸 동의하진 않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웰컴하고 그리고 그가 그 진심이라는 걸 믿게 되었다 하면서 이게 1,400개 라이크를 받았습니다. Dude's almost 80, mine still sharp as a katana. 80세에 가까운데도 진짜 마인드
그 생각이 완전히 sharp하다. Imagine if Joe can get all the major candidates to sit around a table and have a long-form discussion while Jamie fact-checks any stats or info they need. That would probably be the most important debate they could have.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도 이런 식으로 초대하고 또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대선 토론이 되지 않을까. I'm a conservative, but this was a great listen and a real mind opener. 나는 보수주의자지만 이거는 정말 좋은 방송이었고 정말 마인드 오프너, 마음을 열게 해주는 거였다. Dude makes a lot of sense. 이 버니 샌더스는 정말 정말 상식이 많고 말이 된다. And he always stands by his policies. And you can see he genuinely puts a lot of thought into what he's proposing. 그리고 그는 자기 공약, 자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진지한 생각을 자기가 제안하는 거에 많은 생각을 한 거를 느낄 수 있었다. He doesn't just change his mind about things just to please donors or to attract a specific voter group. 그러니까 그냥 어떤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나 어떤 유권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절대 바꾸지 않는다. Hard to believe that Biden and Hillary quintessential politicians.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방송이 굉장히 버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람들이 그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계기를 줬어요. Bernie proved me wrong. He's actually for the people we needed him to be president. 진짜 버니는 내가 틀렸다는 거를 증명해줬고 정말 그는 실제로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As an Irishman, it baffles me how the U.S. has a politician like this and never even put him forward to be president. 아이리시에 사는 사람인데 정말 어떻게 미국이 이런 정치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대통령으로 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 사람은 되게 신기하다 이거죠. 저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The best option I've seen in my lifetime. 정말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best option, 최고의 옵션이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진짜 커멘트가 보세요. 이게 18만인가요? 18만 개가 넘고 있고 뷰가 14 million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거의 3분의 1 가까운 인구가 봤습니다. 이게 한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2019년도 8월 7일에 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Bernie Sanders, I think he's a communist.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 선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중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가진 사람을 매스미디어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또 그런 무식한 공격을 한 이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와 함께 빈부격차가 최고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만 명의 그 노숙자들이 살고 있고요. 미국은 절대 좋은 사회가 아니고 버니 샌더스도 그러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 사회민주주의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좀 생소할 텐데 사회민주주의 진짜 꼭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Social democracy countries 이렇게 찾아보면 사회민주주의 democratic socialist 뭐 이렇게 거꾸로 쓰기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social democracy가 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뭐 똑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차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소셜 데모크라시 컨트리는 이제 노르딕 모델, 제가 이제 북유럽, 노르딕 국가가 이제 대표적인 게 북유럽 국가,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 국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노르딕 국가죠. 북유럽. 그런 게 이제 소셜 데모크라시 컨트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주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소셜 데모크라시를 여러분들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한국말로 치면은 그렇게 아마 좋은 정보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소셜 데모크라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배워보셨으면 하고 많은 여기 보죠. 여기도 보이죠? 스웨덴. What countries have social democracy?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벨지움,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and 뭐 인디아, many other Asian, African, Latin American.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북유럽인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라가 행복 지수 그 해피니스 컨트리 랭킹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는 한창 뒤에 54위 예전에 보니까 54위던데 여기에 나오는 탑 7이나 아닌 탑 10 있잖아요. 이게 다 소셜 데모크라시입니다. 거의 여기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 하는 스위스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사회 민주주의 나라들이 거의 탑 10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컨트리 랭킹 이게 있는데 제가 이걸 항상 누누이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어쨌든 해피스 컨트리 랭킹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게 그래프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거의 사회민주주의고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는지 없는지는 그 국가 예산에서 복지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를 보면 좀 대충 알 수 있는데 미국도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한국 거의 꼴찌에서 몇 등 위일 만큼 복지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보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국민을 위한 진보가 없어서 사회가 진보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지 않나 싶고 정말 진보다운 합리적인, 실용적인, 실천적인 정말 이념이나 이런 철학적인 이런 고리타분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평화롭고 똑똑한 그런 정당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정당을 만드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고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또 극우라고 소위 불리는 데는 데모를 하면 막 미국 성조기를 휘두르더라고요.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데모를 할 때 미국 국기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극자들은 무조건 반미해가지고 막 그런 데모를 하는데 저는 양쪽의 너무 극단적인 이런 건 정말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는 지금 이런 식의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뭐 저기는 적폐야, 친일파야, 여기는 뭐 공산주의자야, 빨갱이야 이런 수준 낮은 그 행보를 하는 정치 세력들은 정말 이제는 서서히 사라져야 되고 정말 이제는 수준 높은 토론, 이슈에 대한 토론 깊이 있는 토론 그리고 상생할 수 있고 또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정말 실질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정책 교육개혁 근본적으로 개혁할 건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고 공기도 좀 깨끗하게 만들고 환경도 좋게 만드는 이런 진짜 진심 어린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치에 앞장서야 이제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바로 앞에 찍었던 그 방송에 청년 정치학교를 이제 꾸릴 청년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45세 이하가 청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도 이제 45세 이제 넘었거든요.
제가 근데 청년위원장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뭐 45세가 넘었다고 해도 본인이 마음이 젊고 하면 청년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제 방송에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직접 민주주의와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다양하게 실현해 볼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거에도 제가 적극 앞으로 노력할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유튜브를 또 제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런 수준 낮은 대선 어떤 정치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